안녕하십니까. 노원장애자립생활센터 어울림센터장 이성수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센터 회원분들이 안전 우려와 방역 지침 준수에 따라 이렇게 영상을 통해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비영리단체의 비대면 서면총회가 인정되는 바 2022년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어울림 정기총회 서면 개최를 선언합니다. 총회 자료집 및 투표는 채팅창에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회 순서는 기관 소개, 보고안건, 사업성과 영상, 의결안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어울림은 부장애 도시 건설 및 사회 통합을 위한 어울림의 자양구현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2010년 5월 25일 개소하여 올해 만 11년이 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2016년 이후 또 한 번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품질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내었고, 여러 지역사회 기관 및 시설과의 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권익 옹호, 개인별 자립 지원, 탈시설 기반 구축 등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센터 조직도입니다. 최고 결정기구인 총회와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등 센터를 공신력 있게 운영하기 위한 기구들을 설치하였으며, 센터 내에는 센터장, 사무국장, 총괄팀장과 사회서비스팀, 권익옹호팀, 자립생활팀, 자립생활주택 4개의 팀으로 구성하여 총 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안건, 이어 보고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안건 제1호 2021년도 사업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입니다. 먼저 사업감사 설명을 주량 총괄팀장이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어울림에서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주련이라고 합니다. 2021년 사업감사 보고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인은 2022년 1월 19일 노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어울림 사무실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동센터가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노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어울림은 해당 감사기간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거주설 연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사업 1호, 2호,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후원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해당 사업들의 사업계획서, 과정기록, 결과보고서 등을 확인한 결과 사업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고 과정기록과 결과보고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사업 수행이 적절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해당 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해 예산 종결과 감염병 예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대다수의 사업을 계획대로 수행하였습니다. 그중 센터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은 계획 대비 약 110%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고, 비대면 사업의 활성화,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자립 지원 등 코로나 관련 사업 진행 등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려는 센터의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다만 성과 관리에서 전체적으로는 초과 달성하였으나 세부적으로 볼 때 종사자 인권 교육 등은 목표 미달 사업이 있어 사업 수행 중 중간 평가를 통해 사업 계획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사업 수행 결과를 총회와 웹진 등으로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들에게 공유하고 있으나 추가로 SNS나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하는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2022년 1월 19일 사업감사 신세계 중남장애인 자율생활센터 사무국장 임진아. 네, 이것으로 사업감사 보고를 대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해숙 사무국장의 회계감사 보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노원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어울림 이해숙 사무국장입니다. 자, 21년 노원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어울림의 회계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회계감사도 역시 신세계 중남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임진아 사무국장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회계감사 보고서를 대독하겠습니다. 자, 본 감사인은 2022년 1월 19일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원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어울림의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종결되는 회계연도의 업무 진행 내용과 센터의 소개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재반 증빙 서류와 장부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 그 결과 세입과 세출에 따른 회계 처리는 적정하였고 서류 정리가 매우 잘 되어 있었습니다. 노원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어울림의 세입은 지방비 보조금, 활동지원사업, 후원금, 예금이자 수입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지출은 사무비, 운영비, 사업비로 구분하여 각 수입의 목적에 따라 적절히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자, 또한 후원금 수입의 관리도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수입과 지출의 보고를 철저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만 2021년 세입세출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예산 대비 결산의 금액이 초과한 항목을 일부 발견하였습니다. 예산 대비 세출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 제10조와 제11조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은 추가 경정 예산을 지자체장에게 제출하고 승인 이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향후 위와 같은 과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9일 회계감사 신세계 중남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임진아. 이상 회계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안건 제2호 노원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어울림 임원진 보고입니다. 임원진은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교헌, 성동 노틴나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센터장 고관철 외 6명, 활동지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진아, 수급자 대표 박수호의 3명, 마지막으로 인사위원회 위원장 이성수, 활동가 전태만두의 3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단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안건 제3호 장애인활동지원 운영규정 변경 보고건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운영규정과 관련하여 개정 내용을 이해숙 사무국장님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운영규정 변경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활동지원 사업 운영규정 개정 전후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노원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어울림은 활동지원 사업 변경된 지침을 바탕으로 매년 운영규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사항은 2021년 1월 2일부터 연령 상한을 없앤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인 이용자의 자격 요건 변경 한 건과 활동지원사의 퇴직 관련 종류에서 퇴직금에서 정상까지 4건의 추가 사항입니다. 운영규정 개정 전후 비교표와 결정된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 운영규정 전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 보고안건이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어울림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을 담은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셨고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내주시며 어울림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울림의 2021년 발자취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의견 한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 의견 한 건에 대해서 채팅창 구글 링크 접속을 통해 투표해 주시고, 기타 의견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회원분들은 채팅창을 통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의견 한 건 이것까지 모두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한 건 제1호 2021년 사업 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2021년 사업 성과입니다. 작년에는 센터의 상법이 유난히 많은 한 해였습니다. 먼저 제가 4월 장애인복지유공시민회에서 센터장으로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상하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어 박수호 동료 상담사도 장애인복지유공자로 노원구청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1월에는 중증장애인 인턴지 사업에 선정되어 10월 인턴지 수리 공모전에서 중간관리자 부분에서 주기현 총괄팀장이 최우수상을, 인턴 부분에서 박희주 인턴이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0월에는)
서울시 마을미디어 활동화 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원 프로그램,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에 선정되었고 총 5곳의 지역 유관기관과 협약 체결을 하여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한 전국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평가에서 노원구에서 유일하게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 품질 최우수 기관으로 16년에 이어 두 번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어서 사업 실적을 주견 총괄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네, 2021년도 노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어울림 사업 실적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은 3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크게 1개의 사이 서비스 사업, 5개의 보조금 사업, 1개의 후원금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사업에서 서울시의 지원을 받은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은 권익옹호, 동료상담 및 개인별 자립지원, 탈시설 자립지원, 기타 사업으로 분류하고 21개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진행 결과 목표치를 평균적으로 110%를 달성하였으며 목표 초과 달성 사업은 8개, 미달 사업은 4개로 파악되었습니다. 초과 달성 사업에서는 개별 동료 상담의 목표 대비 337%로 코로나의 영향으로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가지신 분들의 상담이 많았던 걸로 파악됩니다. 미달 사업 중 목표의 65%만 달성한 종사자 인권교육의 경우 진행 횟수는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교육 사업이다 보니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회기당 교육 인원수가 줄어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다음은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지원을 받은 거주시설 연계 사업입니다. 거주시설 연계 사업은 크게 거주시설 연계 사업으로 분류하고 6개의 세부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거주시설 연계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방문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진행 결과 평균 143%의 달성을 하였으며 초과 달성 사업은 1개, 미달 사업은 2개로 파악되었습니다. 서울시 중증장애인 사업과 마찬가지로 거주시설 연계 사업도 개별 맞춤 동료 상담이 391%로 초과 달성하였고 교육 사업 및 평가회 같이 집단 프로그램들이 목표치에 미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입니다. 현재 저희 센터에서는 도봉구에 자립생활주택 2개소를 운영 중이며 각각 2명의 입주자분들이 입주해 계신 상태입니다. 주택 1PO는 각각 목표 대비 평균 93%, 88%를 달성하였으며 입주자분들의 안전과 감염 예방을 최우선을 두고 운영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마을 미디어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성우에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너와 나의 어울림 팟다방을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95%의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사회 서비스 사업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활동지원사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9개의 세부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목표 대비 평균 87.4%를 달성하였으며 코로나로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대면 교육과 전자계약, 유선전화들을 활용해서 대부분의 사업이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원금 사업입니다. 후원금 사업은 전동 휠체어 배터리 무상 지원 사업과 김치 후원 사업 2개의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전동 휠체어 배터리 무상 지원 사업은 100%, 김장 김치 후원 사업은 120%의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후원자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노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어울림의 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2021년 결산 보고를 이해숙 사무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년 결산에 대해 정리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5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회계연도 결산 총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대비 보조금은 마을 미디어 사업의 부담금 수정이 좀 있어서 거의 그렇지만 보조금은 99% 지급이 되었고요. 사업 수입인 활동지원 사업은 총 시간의 증가로
8%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21년에는 비지정 후원자가 늘어 예산 대비 45%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후원금 수입은 배터리 지원이나 김치 지원 사업에 대부분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아마 반영해서 사업비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자, 잡수입 중 일자리 안정자금이 예산 대비 27%가 증액이 되었고요. 2월금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보조금과 후원금 그리고 자부담으로 나뉘어지고요. 보조금은 전월에 반납 처리가 되지 않아서 2월된 금액이 있었고 후원금은 거의 소진되어 260만 원 정도가 2월되었습니다. 자, 자부담 2월금은 활동지원 사업의 12월 결제 금액이 포함되어 2월된 금액이라 금액이 조금 큽니다. 자, 그 다음 총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비는 전체 예산에서 95%를 차지하였고요. 사업비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방식의 사업으로 일부 전환하고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진행한 결과 76%를 사용하였습니다. 자, 결산 총괄표에 반영된 회계는 서울시의 거주시설 사업, 그 다음에 기관의 경상보조금 사업으로 노원 어울림, 그 다음에 활동지원 사업, 주택 1호, 2호의 각 4개의 회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결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 제1호 의결안 건이었습니다. 투표 및 의견 있으시면 채팅창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결안 건 제2호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건입니다. 먼저 2022년 사업계획을 주련총괄팀장이 설명해 주겠습니다. 네, 2022년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은 6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1개의 사회서비스 사업, 4개의 보조금 사업, 1개의 보조금 사업을 진행 예정이며 작년에 진행했던 보조금 사업, 마을 미디어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사업으로는 활동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사업으로는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거주시설 연계사업, 자립생활주택 1호, 2호, 후원금 사업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세부 사업은 변화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인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21개의 세부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버닝오버 사업에서 작년에 진행이 어려웠던 정책 네트워크를 버닝오버 활동단과 총폐합하였고 인식개선 캠페인 IL 로고 사업이 신규 추가되었습니다. 종료 상담 및 개인별 자립 지원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자립 지원 사업이 작년에 충분히 지급됐다고 판단되어서 올해는 삭제되었고 작년 추석에 일시적으로 진행하였던 우리 가족 어울림 명절 음식 만들기 사업이 참여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던 관계로 이번에 정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사업에서는 드론 축구단 프로그램이 삭제되었으며 장애인 자조 모임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이 확대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 지원 사업은 전체적으로 개별화, 소규모화, 대면, 비대면을 병행해서 당사자 지원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거주시설 연계 사업입니다. 거주시설 연계 사업은 작년과 큰 변동 없이 충북 충주시에 있는 거주시설인 참 좋은 집과 연계하여 6개의 세부 사업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인 자립생활주택 1호, 2호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이용자분들의 자립생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자립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며 당해년도 1호 입주자의 완전한 자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 사업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활동지원 사업도 작년과 큰 변화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대면으로 온라인, 전자개혁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며 이용자와 함께하는 나들이와 활동지원사 대상 힐링캠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개별 또는 소그룹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노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어울림의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숙 사무국장이 예산 총칙 및 예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22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75페이지에 있고요. 그다음에 우선 예산 총칙을 참고로 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회계는 21년과 같게 노원 아이에 어울린 장애인 활동 지원, 자립생활주택 1호와 자립생활주택 2호로 구분하고 있고요. 예수금, 퇴직금, 적립금은 특별회계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세입의 주요 재원은 노원구 지원금, 서울시 중증장애인 사업, 거주시설 연계 사업, 인턴제, 자립생활주택 사업 1호, 그리고 자립생활주택 2호,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자, 올해 노원구 지원금은 1천만 원으로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지원 사업은 그대로 동결이 되었으며 거주시설 연계 사업만 20% 증액이 된 금액입니다. 자, 예산 총칙 제4조의 특정 목적 사업으로 2016년부터 매년 1,100만 원으로 적립되어 있는 금액은 사무실 이용 및 자산 조성과 활동 지원 사업 급여 보전 목적으로 적립되고 있습니다. 자, 2021년 12월까지 총 3,8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자, 예산 총칙 제5조의 전출금은 21년도 12월 15일 활동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활동지원사업 2월금 중 장애인 복지사업 용도로 전출하여 사용할 계획인데요. 올해 금액은 2,200만 원입니다. 이후 내용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의 내용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산 총칙의 내용이었고요. 자, 22년 예산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총 52억 3,600만 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그중 후원금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고 일자리 안정 자금이 중단되어 잡수입이 28% 감액될 예정입니다. 자, 총 예산 중 인건비가 포함된 사무비는 49억 8,6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95%입니다. 자, 전담인력 인건비 충당분은 잡수입인 기관의 자부담으로 편성할 예정이고요. 노원구 보조금은 기관의 임대료와 수영비 등 운영비로 책정되었습니다. 자, 후원금 사업에서 사업별 금액에 오타가 좀 발견이 되는데요. 후원금 사업 전체 금액을 참고하여 말씀을 드리면 21년에 비해 52%가 증액되어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 전체 내용 중 변경된 사항 중심으로 현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목별 내용, 사업별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2년 노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어울리는 예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총회 자료는 책장에 올려진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결한 건 1호와 제2호에 대해서 끝이 났습니다. 채팅창을 통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견이 하나 들어왔는데 저 바로 답변을 하죠. 활동지원사 모래놀이를 하는 것이 보이는데 모래도 하는 건가요?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되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사업이 활동지원 쪽에서는 좀 중단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21년에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기보다는 대면으로 소규모로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는 결론으로 활동지원사 힐링 캠프로 인해서 힐링 캠프 이 프로그램으로 모래놀이를 심리치료 모래놀이를 진행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부분에서 개인별로 좀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올해도 편성 예정입니다. 네, 답변 드렸습니다. 의견이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전동 휠체어 배터리 지원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네, 전동일체어 지원 사업은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신청서를 작성해서 저희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
담당자인 그 센터로 전화 주셔서 담당자인 주련을 찾고 연결해 주시면은 제가 유선상으로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이게 후원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작년에 신청하신 분들을 많이 조치를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좀 올해도 데리고 오다 보니까 지금 많이 밀려있는 상태로 지금 당장 신청하셔도 당장은 좀 지원이 어렵고요. 하반기쯤에나 이렇게 교체 지원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네, 이것으로 2022년 노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어울린 정기총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의견이 하나 또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섭인데요. 혹시 장애인 권익부모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만들어 주세요. 설명할 거. 담당자 잠깐 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권익부모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상경입니다. 권익부모 강의 관련해서 의견 주셨는데 이번에 저희 권익부모 관련해서 권익부모 활동단 프로그램 비롯해서 다른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권익부모 강의를 형식으로 세부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저희가 뭐 대대적인 강의 교육은 현재 코로나 상황도 있고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하위 사업 쪽으로 이제 방향을 맞췄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하면은 그 안에서 아마 이루어질 예정이 있습니다. 또 질문이 왔습니다. 후원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후원 신청 문의를 주셨는데요. 후원은 일단 제가 담당자여서 저희 노원 어울림센터 전화로 주시면요, 이제 후원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후원 신청서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 신청 서식이 있고 그 신청서를 이제 오프라인이나 아니면 직접 방문해 주셔서 작성을 해주시고 전달해 주시면은 후원 신청이 완료가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혹시라도 뭐 지정 후원이 있고 또는 물품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CMS 정기 후원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만 이제 생각해 주셔서 선택을 해서 후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지원 차량 관련해서도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이동지원 차량이라고 해서 이제 스타렉스 뒤에 휠체어 슬루프를 개조를 해가지고 장애인분들의 이동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후원과 좀 비슷한데 저희 센터로 유선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방문하셔서 미리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유의하실 점은 당일 접수는 좀 저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하루 이틀 전에는 미리 예약을 주셔서 예약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꼭 예약 문의를 주신 후에 이제 이용이 가능하니까 이 두 곳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동 범위는 당연히 이제 전국은 좀 어렵고요. 이제 수도권에서 한정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방문 상담을 받고 싶은데 서울권 외에도 가능한가요? 이게 없습니다. 방문 상담. 어떤 상담이냐에 따라 다르겠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료 상담도 있고 또는 뭐 활동지원 상담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나의 어떤 자립 관련한 상담도 있을 수 있고 그 상담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정해야 할 것 같고요. 만약 이제 상담을 정하시고 나면은 서로 협의를 통해서 가능은 할 것 같아요. 동료 상담이라고. 동료 상담이시군요. 서울권 외라고 하면 구체적이지가 않아서 저희가 뭐 확답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수도권까지는 일단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 외에도 뭐 경기도 지역 정도는 저희가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채팅으로도 네. 상담이 혹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문의를 주신 분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외출이 어렵고 또는 대면이 어려우신 분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 경우에는 이제 뭐 유선으로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할 수 있고 또는 온라인 줌이라든가 아니면 채팅, 카카오톡 같은 SNS를 활용해서도 어느 정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료 상담의 장소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진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올라왔습니다. 설날에 명절 음식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여 좋았습니다. 추석에도 명절 음식 만들기 사업 진행될 예정인가요? 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추석에도 마찬가지로 밀키트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긴 한데요. 이게 아무래도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못 보신 분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배정하다 보니까 작년도와 올해 참여하셨던 분들은 하반기에는 조금 선정이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의견이 지금 새로 올라온 것이 없는데요. 네, 금일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올려 있는 링크를 통해 2월 28일 월요일까지 투표 및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또 올라왔나요? 밀키트 사업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또 해주세요. 네, 이게 작년도에 약간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건데, 이렇게 참여자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 명절에 이동하기 어렵다 보니까 가족들이랑 뭔가 컨텐츠가 없었을 텐데 이걸 지원해줘서 되게 좋아하셨나 봐요. 네, 지금 이렇게 반응이 계속 좋다고 하면은 나중에 중간평가 때 한번 이야기 논의한 다음에 좀 추가적으로 확대 편성하는 방향으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시어 총회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당사자 중심의 무장애 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노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어울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